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지지물 내용은 우리 2장 전설로 파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지지물에 대한 내용이 법규 쪽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우리 법규 쪽에서도 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지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지지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규 쪽에 보면 이 지지물의 세부 항목을 갖다가 구별을 해서 목주, A종, B종, 철탑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법규에서 나오고 우리 쪽에서 나오는 지지물은 어떤 상태에서 지지물의 명칭 그리고 이 지지물을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무수히 긴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앞전에 지지물과 지지물의 실제 거리,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거를 경간이라고 불렀죠? 경간. 그리고 우리가 기호를 쓸 때는 이제 S라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경간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일정하게 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여기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 전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몸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면 제가 지지물이고 전선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선에 의해서 받는 요 가로로 받는 요거를 수평하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중력이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전선은 자꾸 아래로 쳐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 수직상, 중력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받는 거를 수직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받는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에 의해서 벡터합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딱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세면 셀수록 나는 앞으로 요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설치가 되느냐? 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단 철탑 같은 경우는 지선을 시설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탑은 지선을 시설하지 않고 모양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모양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모양으로 배치하게 돼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지지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제가 바라봤을 때. 자, 근데 한 지지물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이루는 각도 나오죠. 요 각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각도라고 불러요. 수평각도. 이 수평각도가 3도 이하인 지지물을, 즉 이 그림상에서는 요거 빼고 요거 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형. 그러면 요렇게 탁 튀어나온 거, 수평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지지물. 그림상에서는 여기 되겠죠, 요게.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각도형이라고 불러요. 각도형. 자, 그 다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그랬죠. 시작과 끝. 그리고 전체 전선을 가선했다 라고 해서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곳. 자, 굳이 요 그림으로 따지면 요 놈과
요 놈이 됩니다. 시작과 끝. 이거를 인류형이라고 불러요.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이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는데 법규 쪽에서는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관을 지금 쭉 보니까 다 일정한데 여기가 지금 다른 거하고 다르죠? 여기 뭐 시냇가가 됐든 강이 됐든 얘가 흐르다 보니까 전봇대를 설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선은 아래로 축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지물보다 높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시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를 할 때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 요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내장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잘 나오죠, 시험 문제로. 내장형. 자, 그 다음에 아까 철탑은 지선을 시설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선을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기마다 한 기씩 불평균 장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강형 철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보강형 철탑은 내장형하고 이제 거의 같은데 내장형이 하위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강형이 없으면 지문에서 없으면 내장형 찾으시면 되고요. 지문에 있으면 보강형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별을 하고 보통 90% 이상은 내장형이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전력공학이 됐든 전기설비기술기준 법규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지지물을 갖다가 구별하는 종류 5가지 정도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주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선이 이렇게 가설이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원래 철탑의 날개는 3개라고 그랬죠. 그림을 그리면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그럼 이제 전선이 이제 여기 이제 가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철탑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선을 어떤 걸 쓰냐면 ACSR이라는 걸 씁니다. 얘를 이제 한글로 읽을 때는 강심, 알루미늄, 합금연선. 나중에 이제 우리 실기 시험에도 요거 이제 명칭 정도는 이제 쓰는 것도 이제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요쪽 날개부 쪽에 하나, 요쪽 반대쪽 쪽에 하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근데 편의상 위 아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좌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위 아래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여기가 위, 요쪽이 아래쪽 이렇게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하나 달리는 거예요. 그냥 나란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선이 몇 가닥 걸렸어요? 그림상 한 가닥 걸렸죠? 여기도 한 가닥. 자, 연선 한 가닥을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도체라고 불러요. 단도체. 자, 이쪽에다 쓸게요. 단도체. 그러면 전력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전선이 두꺼워지겠죠. 우리가 물을 많이 보내면 호수가 두꺼워지듯이 전력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전선이 두꺼워지게 돼요. 그럼 전선이 두꺼워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 아래로 처지는 거죠. 더 아래로 처진다는 얘기는 지지물이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전선을 가벼운 거를 2개로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단도체인데 요쪽에다 아래쪽에다 그릴게요. 여기를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렇게 2가닥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한 가닥이고 아래는 두 개죠. 이 두 가닥 이상으로 보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도체라고 불러요. 또는 다도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도체 방식을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전선을 요렇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4개짜리.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냥 근데 간단하게 그리는 거니까 전선을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4개. 그 다음에 6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얘하고 얘는 안 나와. 항상 복도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개, 4개, 6개 방식을 쓰고 있다. 복도체 방식으로.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선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이제 있고, 철탑 같은 경우에 전선이 아래로 축 쳐져 있게 이제 돼야 돼요. 워낙 높이 있으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게 되면 이 전선이 왔다 갔다 출렁거리게 돼요. 그러면 출렁거리다가 보면 옆에 선하고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가지 보호 장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철탑 날개부 약 3분의 1 지점에다가 아령과 같이 생긴 놈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나머지는 그림 생략하겠습니다. 아령과 같이 생긴 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게추예요. 무게추. 그래서 좌우로 크게 흔들릴 거를 요 놈을 이용을 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댐퍼라고 부릅니다. 댐퍼. 이 댐퍼의 목적은 전선의 진동 방지, 흔들림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는 거지. 그 다음, 그래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우리 여름에 태풍 같은 거 많이 오죠. 너무 세게 불다가 보면 이 2개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2개가 왔다 갔다 출렁거리다가 보면 2개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개가 붙는 것을 방지해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정기적으로는 다 절연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연결되면 쇼트 해버리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스페이서라고 부릅니다. 스페이서. 이 스페이서의 목적은 이 2개가 붙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그래서 요 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선의 단락 방지. 자, 전선 2개가 붙는 걸 영어로 하면 쇼트, 한글로 하면 단락. 2개가 붙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거를 스페이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수직선상에서 같이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 전선이 딱 끊어졌다. 그럼 얘는 아래로 쳐지죠. 아래로 축 쳐지면서 2개가 붙어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전선을 배치를 할 때는 수직선상으로 배치하지 않고 약간 엇갈려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요렇게 엇갈려서 배치를 하는 것을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이건 가끔가다 영어로도 나와서 영어 쓰기 싫은데, 오프셋. 오프셋은 전선의 단락 방지는 똑같아. 근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수평으로 오른 거고 얘는 위아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상하선 혼촉 방지 이렇게도 불러요. 전선의 단락 방지라고도 하지만 얘는 위아래이기 때문에 상하선 혼촉 방지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요 3개는 항상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댐퍼, 스페이서, 오프셋. 3개는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선 철탑이 여러 기로 연결됐을 때 수평 각도가 3도를 초과한다라고 했어요. 3도 이하는 직선형, 3도를 초과하면 각도형이 되는 거죠. 1번 되겠고요. 자, 2번, 지지물 양쪽 경간의 차가 큰 곳. 자, 우리 전력이든 법규든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문제죠. 내장형 되겠습니다. 4번. 자, 3번. 전선의 장력이 1000kg이고 지선과 대지가 60도일 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몇 kg이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지지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대지가 이제 있고 전선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러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지선이 이렇게 시설이 되겠죠. 자, 이때 이쪽으로 받는 장력이 1000kg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선과 대지가 60도란 얘기는 요 지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대지와의 요 각도가 60도다. 이런 얘기고, 이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 즉 요놈의 값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놈의 값.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지금 요쪽이 1000k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직선상에서 요거 직각이고 요거 직각이기 때문에 요놈의 값은 요 아래의 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1000kg이고 이때 요거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빗변과 여기를 밑변이라고 할 때 요놈을 이루는 각은 코사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요때 A, B, C라고 이제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가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C의 값, 빗변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요거 자리만 바꿔요. 그러면 C는 코사인 세타의 A가 되고요. A가 지금 1000이라고 한 거고, 코사인이 지금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60도 계산기 누르시면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번문수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2000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4번 한번 보죠. 전선로에 댐퍼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죠. 댐퍼, 스페이서, 오프셋. 항상 세트로 기억하셔야 되고, 댐퍼는 진동 방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5번.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토셔널 댐퍼라고 이제 하는 거는 댐퍼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스프링 피스톤 댐퍼, 같은 진동 제지권을 설치한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 클램프나 전선 접촉기 등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클램퍼 부근에 전선을 갖다가 첨가를 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야.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경동선을 ACSR로 교환한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ACSR이 맞아요. 철탑에서는 ACSR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진동을 갖다가 방지하는 방지 대책이에요. 자, 경동선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무겁까요? 무거울까요? 당연히 동이 더 무겁겠죠. 알루미늄보다. 그러면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니까 진동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는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6번. 삼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오프셋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댐퍼, 전선의 진동 방지, 스페이서, 전선의 단락 방지, 오프셋, 전선의 단락 방지, 또는 상하선 혼촉 방지, 부딪히는 걸 막아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전선의 단락 방지. 자, 7번. 같은 문제네요. 오프셋을 하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전선의 단락 방지인데 명칭만 좀 바꾼 거죠. 상하선 혼촉 방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래서 지지물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한 곳은 2장 전설로 파트예요. 보통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는 게 출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발전소가 있고 무수히 많은 철탑들이 있고 변전소가 있고 배전솔로 따라서 수용가로 이제 가는데 발전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수업을 요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우리 목차상에서 3장과 4장은 배전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배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진도를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3장, 4장은 뒤에서 할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오늘 수업이 이제 2장이 이제 끝난 거고 바로 5장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5장부터.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그 1편, 2편 이렇게 올리는 명칭 있죠? 그냥 그거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먼저 촬영이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서 3장, 4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